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 포함해서 다종의 미사일 총 10여 발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울릉군에는 한때 공습 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배경부터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군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8일에 이어서 닷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전 세계 애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오늘 유의미한 발사 또 도발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NLL 이남으로 쏘아 올린 것인데 또 동해와 서해 쪽으로 나눠서 오늘 도발에 대한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예. 크게는 이제 비질런트 스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1일부터 4일까지 한미 공군 전력이 아주 중요한 전력들이 다 동원이 돼서 240대 정도가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동해상에서만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그 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남측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에 이제 NLL 동해안입니다만 NLL 수역 아래쪽 영해를 조금 벗어난 지점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예. 결국 남측과 미국 또 일본을 향해서 심리적으로 우리 군 당국이나 또는 우리 정부 당국,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또 주변 국가의 국민들을 향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그 도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문 박사님도 처음에 저 낙탄한 것, 네. 동해영 그 NLL 이남 동해상 쪽으로 낙탄한 거 보면서 아 이건 자본이 전략적이었구나라고 좀 예상하셨어요? 예, 그럼요. 계산된 도발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북한의 근본 의도는 한미연합 훈련,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 억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북한이 2018년에 비핵화,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을 계기로 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때 당시에 중요한 한미연합연습이 중단이 됐습니다. 3대 연습이 중단이 됐고 네. 한 4년여 지나왔죠.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높아지는데 한미의 대응 능력은 약화됐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 연합연습을 정상화하자.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도 적절히 해나가자. 그리고 그동안 확장 억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역량을 높이고 네. 우리의 대비는 약화시켜서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부터 김정은이 직접 선수력 운영부대를 지휘하고 네. 우리의 사격훈련 또 호국훈련 심지어 이번에 이제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까지 시비를 걸면서 이번에 도발을 한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또 박정천 북한의 군소의 일위죠. 예. 박정천의 입을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도발 행위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서 무력 행위를 하면 정말 치명적인 그런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고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NLL 남쪽으로 그다음에 울릉도 가까이 우리가 공습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그렇게 네. 쏜 것은 굉장히 계산된 도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낙탄시킨 것은 네. 처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비난의 화살이 지금 정부와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일단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울릉도 근처까지 도발을 감행한 것이 철저한 의도하에 계산된 것이었단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이후 바로 NSC 회의를 주재하고 또 합참의 경우에는 대응 사격까지 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강경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네. 되면 계속 치닫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북한은 아마 그런 계산을 할 거예요.
거예요. 네. 긴장을 계속 서로 이렇게 올리면서 네. 이런 긴장의 근본 원인은 남측 한미에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도발의 명분을 정당화하고 네.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하다고 자위권 차원이라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던 그 결과를 보면 네. 늘 북한이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미의 연합 대응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번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 군이 발표했지만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직접 북한이 NLL 남쪽으로 낙탄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공대지 미사일로 슬래미알로 그 상응한 네. 지점에 세 발을 낙탄을 시켜서 했죠.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상응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오늘로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SC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김정은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평화의 이미지를 고조시켰는데 이렇게 남측이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여기서 보란 듯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나는 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내외에 네. 과시한 그런 결과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그럼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한 건데요. 네, 네. 과거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네. 과거에는 군사훈련이 한미가 하면 직전에 하거나 또는 끝나고 직후에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보통 북한의 도발이 이제 그런 형태로 네. 나타났는데 그랬었죠. 올해부터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거죠. 북한은 한미가 하면 북한은 거기에 똑같이 맞대응한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 대결 구도를 북한이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우리도 거기에 또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거기에 또 대응을 하는. 네. 오늘도 지금 이제 그 우리 미사일 발사가 공대지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거의 유사한 수역.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NLL 이남 수역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왔는데 네. 우리는 이제 NLL 이북 수역을 거쳐서 북한 쪽 공해상으로 세 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상호간에 이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측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고 네. 또 북한이 하고 우리가 하는 이게 상호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돌발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것이죠. 하시나요? 이제 NLL이 늘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NLL 선상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여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또는 해안포 사격에 피격됐거나 아하. 또 거꾸로 우리가 거기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여선이랄지 또 북한의 상선이 그 피격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네. 그런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주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 또 이제 남북이 또는 한반도 정세가 긴장이 고조가 되면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도 굉장히 남북한 군인들이 다 비상이 걸리거든요. 네. 그 비상이 걸리면 계속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경계 근무를 서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뭐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러면 김 부분이라고 교수님 오늘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네네. 우리 군의 대응 네네. 공대지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층되다 보면 네네. 국제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무력 충돌이 생긴다거나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뭐 방법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이 있고 반이 있을 텐데 교수님 보실 때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세요? 예. 오늘의 대응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그 미사일을 원산에서 이제 쏜 건데요. 네. 대체로 이제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방향은 동해안에 쏘게 되면 동해안 쪽에서도 북쪽 방향, 그러니까 NLL 이남이 절대 들어간 적이 없었고 또 중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북해도와 일본의 이제 아오모리현 이 사이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예. 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뭔가 긴장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비껴가서 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남측으로 사실상 이제 울릉도에서는 왜 그 공습 경보가 울리게 돼 있냐면 미사일의 최초의 발사 지점에서는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인지 또는 중거리 미사일인지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궤적이 나와야 그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우리는 공습 경보를 울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충격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북측의 수역, 북측의 영해에 쏜 건 아닙니다. 북측의 공해상인데 이제 NLL 기준으로 하면 이북이죠. 이쪽에다 이제 쐈기 때문에 이번 대응은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셨군요. 네. 문 박사님 보실 때도 아까 이제 그 북한이 명분을 쌓는 것, 우리가 남측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했다는 어떤 명분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비질런트 스톰이 그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미 연합 훈련이 그동안 좀 소강 상태였습니다만 원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왔던 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고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북한은 끊임없이 명분을 만들어내죠. 사실 한미 연합연습 뭐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여러 번 연합연습을 해봤고 네. 네. 또 한미 연합연습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북한 군도 다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가 연합 방위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훈련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의 연합 작전 계획은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그 이후에 한미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뭐 끊임없이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주둔이고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공격 연습이다라고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이번에 한미 비질런트 스톰도 뭐 이름은 그 스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마치 뭐 박정천이도 뭐 저 이라크에서 했던 그런 스톰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다르죠. 이 스톰도 북한이 우리를 만약에 공격할 경우 우리 실제 공격, 과거 6.25 때도 공격을 했고 이후에도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했잖아요. 2012년에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에 연평도에도 포격 도발했단 말이죠.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한미가 어떻게 출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마치 공격 연습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우리가 훈련을 못하게 만들고 또 훈련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한미가 상황이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 왜 그렇게 북한을 자극을 하냐. 자극하지 말고 연습도 하지 말지. 뭘 지금 애도 기간에 연습을 해.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어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한미연합연습 기간 중에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최근 도발의 양상을 보면 네. 좀 특징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킨 후에 최근에 나타난 형상을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쐐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쐐기 전략. 예, 쐐기. 말하자면 비핵화 이제 꺼내지도 마. 불가능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술핵이라든지 모든 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미가 아무리 확장 억제니 뭐니 해도 우리의 이 힘에는 당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박정천이도 겁을 먹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깔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넘보지 마. 그러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판을 만들려고 아주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B1B가 날라오든 B2가 날라오든 핵잠수함이 오든 네. 그 전략 자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한다. 또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피해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공격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은 절대 할 거라 생각하지 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이신 북한도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1B 이번에 북한에 미국에 F-35B가 왔거든요. 네. 처음입니다. 수직이 착륙하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네. 북한이 겁을 먹었다. 겁을 먹을 이유가 없죠. 그게 와도 먼저 공격 안 되는 걸 그걸 알기 여쭤보고 때문에. 싶었습니다. 예. 예.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다만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를 직접 타격하면 네. 그때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지성님 기자하고 짚어볼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분석이 네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F-35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 이거는 이제 레이더망에 안 잡히니까 북한 레이더망에 안 잡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두려워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문 네. 박사님의 분석은 절대 선제를 하지 않기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첨언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전개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F-35B가 이제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 지상 기지에 내렸죠. F-35B는 수직 이착륙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북한의 레이더망에 안 걸리는 전투기가 평양 상공 근접해서 폭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산항에 지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그 핵 잠수함이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6,000톤급인데요. 키웨스트요? 그렇습니다. 예. 키웨스트함이 지금 와 있는데 대체로 이제 한미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그 핵잠수함이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잠수함의 활동 반경이 대체로 동해상입니다. 네. 동해상에서 그 핵잠수함은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거기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 자산이죠. 그렇죠.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하고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정확한 지침입니다. 그건 뭐 명확히 맞는데 북한으로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이 한미의 북한에 대한 공격의 대상을 이번에 다 점을 찍어놓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훈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고 북한에서는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최고 지도부의 존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한미 군사훈련, 팀스피트 훈련이나 주요한 훈련이 열린 경우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삼지연에 있는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들어갔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훈련이 동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북측의 미사일이 우리 수역을 조금 비껴난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아마 한미 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LA급 잠수함의 그 전개 그 공간 자체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 잠수함, 미국 잠수함의 그 활동 반경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노리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북한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한미가 보유한 전략 자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벌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두 분 모두 해주시고 계시는데 북한은 앞서서 잠깐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가겠다라는 기조로 대응은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심각한 군사력을 북한이 지금 갖추고 있는 태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한 10여 발 정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건지 좀 분석을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협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특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한의 무력 중에 이 재래식 전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은 뭐 육해공군 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전략군이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해요. 네. 다시 말하면 핵탄두와 그 핵탄두를 탑재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사일은 지상에서 쏠 수도 있고 공중에서 쏠 수도 있고 또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미사일의 숫자가 한 1,000발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미사일 중에는 그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뭐 열차에서도 쏘고 뭐 지난번엔 저수지에서도 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시간대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중요한 것은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숫자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병력의 숫자도 많고 그다음에 뭐 함정의 숫자라든지 포의 숫자라든지 숫자로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습니다만 질적으로 따지면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해공군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그게 입증된 것이 1, 2차 연평해전 때입니다. 네. 이게 압도적인 북한은 다 수동으로 포를 조작을 하고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지만 실제 피해는 북한이 훨씬 컸거든요. 네. 그래서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질적으로 북한의 우위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량 살상 무기예요. 네. 이게 이제 핵탄두, 그다음에 화학 무기, 생물 무기 이런 걸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은 비용이 적으면서 피해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2019년 이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신종무기 4종 세트를 개발했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집요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게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막심하게 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의 핵 우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통해서 이걸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이런 핵우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 그거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의 NPR 핵태세 검토 보고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만 금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김정은은 생존하는 시나리오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상황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이 없다고 해서 북한 안보가 위험한 거 아닙니다. 왜? 한미가 북한 공격 안 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결국 북한이 무모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모든 전력을 좀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맥락에서 미국 중간 선거 이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그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뭐 7차 핵실험은 언젠가는 할 겁니다. 3월 달부터 나왔어요. 3월이냐, 그쵸. 5월이냐, 네. 또 11월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김정은의 이 기술적 다시 말하면 무기 기술에서 북한이 다양한 그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 또 네. 실제 사용 가능한 그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려면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핵실험장을 계속 보수하고 뭐 완성시켜 놓고 김정은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수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언젠간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렇게 핵 역량을 지금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계속 네. 가동하고 있고 또 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예. 핵 역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계속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이것에 주목하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을 이번 중간선거 이전에 하지 않더라도 네.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강력한 대응 의지 태세를 네. 구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 텐데 뭐 시기도 시기겠습니다만 이제 네. 핵탄두의 역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 이런 네. 부분도 저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시해야 될 부분일 텐데 어떤 부분에 좀 더 방점 두고 좀 지켜봐야 되고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북한이 6차 실험까지의 과정에서 전략핵은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술핵입니다. 전술핵. 네. 또 전술핵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 전술핵 실험은 그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핵에 비해서는 이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술핵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는 북한의 그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한중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는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북한의 행동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SLBM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랄지 또는 ICBM 대륙간 예. 탄도 미사일의 발사 뭐 이런 것들도 가능성의 영역들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북한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율을 우리 주변 국가들과의 조율을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국론이 분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도발이랄지 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 당국도 굉장히 치밀하게 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우리 나름대로의 이 해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근처로 한 발 가면서 공습 경보까지 울렸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좀 안심을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상황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울릉도 주민들께서는 처음으로 발령된 공습 경보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예, 그리고 북한이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9월 말부터 10월 내내 도발을 해왔거든요. 특히 동서해 쪽으로 방사포를 쐈단 말이에요. 완충수역 쪽에 방사포를 쏘면서 그쪽에 연평도 주민들은 뭐 이미 2010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동쪽의 뭐 고성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하고 걱정의 목소리가 우리 정부의 어떤 잘못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각오하는 걸 북한이 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막 흔들리고 국론이 분열이 되고 한미가 또 엇박자가 나고 하는 건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거니까 네.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대응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군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또 비례적인 대응을 했고 NSC가 즉각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위원회 또 한미 연례 안보 회의가 이제 곧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네. 예. 여기에서 아마 북한의 이런 일련의 도발 상황들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들을 아마 표명을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물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바른 판단을 갖고 계시면서 그 대신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고 대응을 지지하고 응원해 예. 주시는 그런 입장을 갖는다면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시사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 문성목 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연구소장과 함께 북한 도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